어떻게 준비되셨죠? 담배 피셨구나. 오늘 뭐야? 오늘 뭐야 근데? 오늘 그냥 막 떠들 건데. 기자님이 담배 폈죠? 자, 금연구역이에요. 흡연자들에게도 권리를. 권리가 아니야 그거. 그건 권리가 아니야, 그건. 네. 아니야. 자, 내가 세금 7조를 기여하고 있어. 자. 아. 제발 마이크야 되고 기침 좀. 자, 마이크 망가진대요. 여주 라디오 10번째 시간입니다. 여주 라디오.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 사장님. 영수의 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거기 감기 걸리신 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왜 불쌍한 얘기 안 해요? 언제 다 아는 것 같아. 여기 영세 자영업자만. 네, 그리고 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100만 원 티를 몰고 다니시는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시골 기자 이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그 조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제가 빼먹었던 소낭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왕입니다. 네, 그 여주 라디오가 지난번에 좀 많이 들어달라고 했는데 팟빵에서 220등까지 올랐습니다. 저희 역사상 220등이면 아주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팟빵에 팟캐스트가 5,280개인가가 있어요. 그 중에 220등 하면 저희 밑에 그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다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웃긴 거야. 아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한 100등까지 100등 안쪽으로 이제 그 하면 아마 박 사장님이 또 시원하게 뭐 좀 쏘실 것 같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그거 시기하는구나. 자꾸 뭘? 그래도 유일한 사장이야, 여기서. 네. 카페 올라온 의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곰 한마리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국내 동료주 IC에 대해 심층적으로 달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유치가 돼서 발전되는 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치적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써야 하는 건지에 대해 진지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론자의 입장, 반대론자의 입장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 사장님,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군요. 박 사장님, 건강하세요. 야 누구야? 팬이네. 이게 그 분명 아는 분 같은데 이게 그 이렇게 그 닉네임을 쓰다 보니까 그 잘 모르겠어요. 조사하지 말아요. 사찰한다 소리 나와. 화양님께서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축제에 대한 이야기 듣다 보니 군의 행보가 참 한심하고 어이없네요. 좀 더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주군의 입장이나 공무원들과 상담을 통해서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기자님 말씀이 너무 산만하셔서 듣기가 좀 그래요. 도자조합원 도자조합원 회장님도 나오셔서 100만 한 명이네. 함께 이야기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주변에 정말 좋은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 힘들어하시고 직업을 바꾸시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듣다가 생각났는데요. 이번 봄 도자기 행사를 민해총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멋지게. 네, 이런 의견 올라왔습니다. 전체가 민해총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오늘은 전국 뉴스 잠깐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4대강 의혹 없게 철저히 점검해달라는 강력한 의견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죠. 두 번째. 명박이가 안 보이네 요새. 네, 경범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신 시대 때 그 치마길이 재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뭐 해명처럼 하는 얘기는 미니스커트는 단속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바리맨은 단속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유로운 세상이 되면 안 되나요? 그 개인적인 그 권리들이 좀 침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멘트 좀 해주세요. 참 멘트할 것도 없잖아. 이거 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바바리맨 잡는 거래. 바바리맨. 액면 그대로 그냥 뭐 믿어줘요.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딱 이게 뉴스 나오니까 네. 바로 역시 그 딸이구나. 바로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네. 그날은 싱숭생숭했는데 그 다음날 이거 바바리맨 때문에 만든 겁니다 하고 오해 풀어달라고 여러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바리깡 들고 학교로 가는 거 아니야 혹시? 안 그런다니까. 안 그런다고 근데 믿어 정부 있잖아.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아닌 척. 하지만 그게 제도화가 되면 그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들을 조이고 제도적 포괄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심이 됩니다. 의심되는 부분 사실이죠. 나만 착한가 봐. 믿어보세요. 네. 일단 믿어보고요. 미담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주 지역의 그 모든 신문사들 다 둘쳐봤거든요. 항상 그 제가 라디오 녹음하기 전에 여주의 그 세종신문, 그 다음에 뭐 여주신문, 여주시민신문, 그 다음에 동부저널인가요? 동부중앙신문, 뭐 그리고 인터넷에 여러 다양한 신문들 다 봤는데 미담이 없습니다. 벌써 시즌이 끝난 시즌이 거예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미담이 있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저희 여주 이주민지원센터에 네. 이번에 그 여주고하고 세종고 그리고 그 대신고 학생 그 고등학생들 10명이 자원봉사 신청을 해서 1년 동안 외국인들 그 한글 교육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학생 친구들인데 이미 뭐 입시 준비도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 시간을 내 가지고 그 다문화 사회 부분에 일정하게 기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의도로 참여를 하셨는데 너무 고맙고요. 1년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소식이군요. 여주군 게시판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주 하리에 사는 주민입니다. 하루살이 떼들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 무지 불편합니다. 맞아, 심각하다 지금. 예,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날씨가 점점 더워질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장날에는 음식 파는 사람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여간 심각한 게 아닙니다. 빨리 처리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피해 있으시죠? 벌써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빨로. 예. 이마트 길 건너편에 새로 그 도장골청 공사를 하면서 거의 정자도 세우고 이렇게 예. 저류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낮은 이렇게 호수처럼 만들었는데 거기를 한번 군수님이 직접 가보셔서 물 색깔을 한번 보셨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우 그냥 엄청납니다. 무슨 뭐 벙커 풀어놓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문제가 아니라 어제 내가 실력사부터 사무실까지 걸어왔었거든. 예. 본의 아니게 얘기하다 우리 동료들 차를 놓쳐서 걸어오면서 놀란 게 실력사에서 당장 항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력사 주차장에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 하루살이들이 하도 덤벼가지고. 예. 실력사 주변에 더러운 물이 고여있는 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엄청나더라고. 혹시 그 보호가 막고 있어서 옛날에는 그 이게 막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빨리빨리 흐르니까. 우리 지금 차 주차했는데 여기 있잖아. 예.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냥 차 옆에 그냥 확 모여 있어갖고 차문 열면 같이 들어와. 이게 늪이나 이렇게 개울에서 그런 거면은 보건소에서 방제 작업을 해갖고 될 텐데 네. 강이 그런 거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대책이 이거, 없는데 이거 보문을 여는 수밖에 없어요. 역학 조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작년 같은 시즌도 경우는 빠르지 않나요? 지금이면? 빠르죠. 지금 작년 굉장히 같으면 빠른데? 여름부터 그래 여름에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3월 아니야. 그죠? 그 명박토성이라고 한데 그 흙 퍼가고 거기에 굉장히 오염된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물웅덩이 같은 경우 많이 있죠. 근데 크진 않은데 이거는 작게 물 웅덩이 저 근데 위에서 실력사 주변에 물운덩이가 있을 수 없잖아. 그 뒤쪽에 있어서 그런가? 아니, 그쪽에 강의 문제라고 강 문제 봐야겠지, 같아. 이거는. 어제 왜냐면 그 생각이 들었어. 지금 뭐냐면 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지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한번 봐야 될 거. 왜냐면 제가 실력사에서 여주대교로 해서 이렇게 시내로 해서 걸어왔는데 여주대교 그 근처까지 그랬어. 근데 대교 건너면서부터는 이제 하루살이를 못 봤는데 그쪽도 많아요. 그쪽도 많아요. 파리 쪽도 차 세워놓고서 이제 저기 뭐 하느라고 창문 열어놨다가 좀만 가까이. 이렇게 창문 열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굉장히 차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갖고 여주가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가 돼도 되겠어. 이거 군 행정부서에서는 어디가 담당하나요? 보건소에서 해야 돼요? 보건소인가요? 보건소하고 여주 환경운동연합하고 녹색칠천 거기 그 연합인가 거시기한테 녹칠전? 우리가 거기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이거 조사 좀 해봐라 그럽시다. 예전에 몇 년 제가 이천에 근무할 때 이천 보건소장 만나면 늘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이천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건소장 되면서 가장 역점을 든 게 이 지역 그 뭐라 그럴까 공동구역 방제라 그럴까 그거에 온 힘을 쏟아서 이천에는 뭐 이겼습니다가 자기가 첫 번째 자랑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여자 보건소장님도 그런 자랑 해야지. 뭐. 여기 어쨌든 요 환경운동연합하고 보건소하고 녹실연합. 녹색 실천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녹색 성장 실천연합. 녹색 성장 실천연합 여기 세 단체가 그게 합동으로 한번 이 조사팀을 한번 꾸려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좌우를 넘나들으면 네. 녹실련이 환경단체인가요, 그런데? 그렇죠. 이름으로 보면 녹색 실천 성장 그러니까 환경과 더 가깝죠. 이름 이름 아 그리고 정체성을 요즘 파악하기 좀 힘든가? 요새 다 해. 근데 얘네가 다 해.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부분들. 정합 자, 단체가. 다음 의견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모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그 글을 며칠 전에 올렸는데요. 3월 1일 변경점 버스 왕대일리 9시 5분차에 맞추어 직장을 구했습니다. 차에 맞춰서 일정을 다시 그 시간대 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요. 답글에 추후 변경에 검토하겠다고 답글을 하셨더군요. 저 아침마다 택시 타고 출근합니다. 택시비 7,500원 정도 나오고요. 저는 급한 마음에 민원까지 넣은 거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추후 변경일이 언제인지 확실히 반영하는 건지 확실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언제 변경될지도 모른 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큰일이다 큰일. 이거 버스는 완전 늪이 됐다. 이 혹자가 얘기 이거 바꾸면 또 새 노선 시간표에 익숙해진 사람한테 또 항의 받을 텐데. 네, 그렇죠. 이 혹자가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그 김추석 군수님이 절대로 뭐냐면은 버스 노선 이거 뭐냐 한 정책을 안 바꾼다 그러는데 요번에는 국민의 그 아픈 마음을 좀 헤아려 가지고 요번은 좀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왜 바꿨는지는 거기 내년을 생각해서 아마 바꿨다 그러는데 근데 여전히 뭐냐 완전히 이게 해결된 건 아니죠. 이 버스 이 노선 버스 문제. 노선은 이제 얼추 이제 다 군 입장에서 정리가 정리된 거 아니에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아, 주민 불편이 아니, 어느 정도 아니, 해소가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래 노선, 당초에 처음 노선으로 이제 돌아간 지역들도 많아요. 원래 처음,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 거가 사실상 이제 그렇게 공표를 안 했을 뿐이지 그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지역별로는 원래 시간대로 돌렸는데 이분들은 또 그거죠. 처음 바꿨을 때가 나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제 곧 자꾸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자체를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중심을 잊어버린 거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셨듯이 처음에 그 원상 복귀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손을 댔으면 오히려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그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거 특히 이제 여주같이 지역은 넓고 어떤 그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은 적은 지역에서는 사실은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전에도.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좋았던 건지 자체도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바뀐 거로 해서 혜택을 보던 사람은 단맛을 봤는데 도로 뺏기니까 불만이고 네. 예전에 또 보던 사람은 기득권 누리던 시간을 뺏기니까 불만이고 근데 이렇게 해도 불만이고 저렇게 해도 불만이 늪이 돼버린 거예요. 네, 늪에 빠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 완전히 돌려놔 버렸으면 어쨌든 한번 그 사과하고 돌려놔 버렸으면 이 부분들이 설득이 가능한데 지금은 설득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지금은 이거는 뭐 진짜 뭐 세종대왕이 와도 지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없는 이건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다 돌려놓고 난 다음에 원래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개선하려면 어떻게 개선돼야든지 요구를 받겠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늦었죠.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갖고 시간을 가지고 요렇게 변경을 하겠다. 요렇게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노선이 이제 버스 이게 다시 바뀌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정리됐다고 봐야죠. 그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정리된 거죠. 이 부분들은 이제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거죠. 주로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그 가남 쪽 분들이 그 버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타야 되는데 그 버스에 이제 지금은 버스가 배정이 한 대밖에 안 됐나 봐요. 그 시간에. 그래서 가남 쪽에서 많이 있고 그다음에 메류 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굉장히 이렇게 불만이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럼 군에서는 지금 이게 버스 이 노선을 가서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거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요렇게 정리가 되지만은 네. 이제 사실 그 이후로도 계속 개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일정하게 몇 년 장기 과제로 놓고 이 부분을 문제를 풀기 위한 뭐냐면 군의 담당 부서에서 연구 작업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야 뭐냐면은 지금보다 거기 개선된 어떤 안으로 그 이후에 제출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보기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은 어느 날 이렇게 바꾸면 반드시 불만 있는 세례 나와서 안 되고 운영하면서 차근차근 조금씩 이렇게 원체 오지 지역 조금씩 늘려가는 거 외에는 사실은 정답은 모두가 만족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 불편해지는 사람은 없이 좋아지는 사람만 나오고 이번에 버스를 여주군에서 9대나 등차했다는 얘기는 여주군에서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빤 맞은 게 된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시작 단추를 잘못했어요. 경제교통과에서도 한 부서 한 팀에서 관리를 하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담당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공무원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무원 5가지 업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사실 대중교통 부분은 사실 계속 지속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면은 대중교통을 전담할 수 있는 아예 그 부분만 아예 팀을 따로 아예 해서 아까 박 사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대중교통 부분 중에서 이렇게 운행 그다음에 택시 이런 부분만 따로 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 뭐냐 주차 단속하면 딱 우리 스티커 발부하는 거 배송하는 거서부터 버스 그다음에 그 화물차 택시 팀원 몇 명이 앉아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본문을.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려면 TF팀을 만들더라도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한번 가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3년 뭐냐면은 이후에 몇 년 있다 또 바꾸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이제 안 그러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러겠지. 이번에 사실 비싼 대가 치렀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소식과 뉴스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좀 약간 연결되는데 이 기자님, 김준석 여주군수님께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정 브리핑을 했는데 참석하셨었나요? 네. 예, 거기 식당에서 하셨나요? 네. 뭘 드셨나요? 뭐 드셨나요? 뭐 드셨나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반주는 예, 있었나? 아니. 그래서 어떤 얘기가 좀 오갔는지 좀 궁금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주군 그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하는 게 이름은 6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국회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 노선 개편 그 개선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승 이제 노선 수정 보완을 했는데 일부 지역 삼부 금사 가남 대신 일부 지역은 이제 환승 체제 워낙 기니까 거기는 이동거리가 길고 앞으로는 이제 추가 발생되는 민원 사항은 분기별로 검토해 갖고 이제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2 영동 고속도로 동해주 IC 설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집회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에 대한 군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었어요. 3가지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지역 소식이 굉장히 많아서 지역 소식을 좀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소나기님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여주 원주 전철 단선 또는 복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철 연결 사업에 대해 단선이냐 복선이냐를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강원도 원주 지역 일각에선 사업 조기 추진을 이유로 단선을 거론하고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단선 추진 불가 입장이고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복선 추진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여주 원주 간 철도에 대해 단선 건설 후 복선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주시 일부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0.7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의 비용 편익이 단선으로 추진 시 올라간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철도사업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복선 전철을 전제로 한 단선 사업이 복선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다며 단선 사업 불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선 철도는 복선에 비해 수송 능력이 3분의 1 수준인데다 공사비는 복선의 78%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10년 후 복선으로 전환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단선 추진으로 절감한 비용이 2배가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0여 전부터 국내 철도 사업은 복선을 원칙으로 추진 중이다. 여주 원주 간 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집에 복선으로 명기되어 있다. 또 이 철도와 연결될 원주 강릉 철도가 복선이라는 면에서도 여주 원주 철도 단선 추진 시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주 원주 철도 단선 추진 움직임을 내년 지방선거와 연결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강원도 일부에서는 1년 전만 해도 조기 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철도 사업이 지연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슈가 될 것이라며 선거를 의식해 단선으로 조기 추진한다고 해도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 원주 간 철도 사업 방식에 대한 논란은 다음 달 18일 국회에서 열릴 동서관통 철도망 구축 토론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 그 철도가 이제 이제 광주, 이천, 여주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원주까지 이제 그 연결한다는 얘기인데 연결하는 게 이제 정해진 것 같고요. 뭐 대통령 이제 후보 그 공약이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원주 쪽에서 이제 빨리 해야지 그 정치인들 일부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하는 김에 그러면은 제 생각에도 그냥 이렇게 복선으로 요즘 단선으로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빨리 복선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복선으로 해야지 복선으로. 거기서 이제 그 비용 편익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비용 편익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퍼센트입니다. 말 그대로 들인 돈에 비해서 어떤 퍼센트 1.0 이상이지만 수지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하의 어떤 그런 부분이 맞는다는 얘기인데 이 처음부터 아예 단 복선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은 더 그렇죠. 비용대로 들고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편익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여주하고 원주 사이에 그 복선 전철이 돼야지만 사실 원주가 성장하는 부분에서 여주가 사실 상대적으로 또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여러 기관이 그 원주로 다 이제 이전을 해오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선 전철을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원주 지역에서는 계속 나왔는데 여주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좀 한 목소리를 원주하고 한 목소리를 내서 이거는 좀 보조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해관계가 이제 서울 중심으로 보면은 여주는 여주에서 서울 가는 거에 지장이 없으니까 강원도로 가는 거니까 원주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당장 크게 아쉽지는 않던데 원주 입장에서는 지금 서원주까지가 청량리 쪽에서 들어왔잖아요. 청량리에서 서원주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되면은 순환 철도가 돼버려요. 청량리에서 저쪽에서 한 바퀴를 쭉 돌 수 있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교통망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주가 급하기는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주도 좋죠. 근데 여주도. 저는 사실 은근히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원주하고 그 분당하고 사이에 끼는 거거든, 여주가. 그랬을 때 어떤 상권 형성이라는 면에서 춘천처럼 춘천 같은 경우에 그 전철에 들어오면서 막국수 집이 대박 났거든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전철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울서 심심하고 시간 없으면 전철 타고 춘천에 와서 막국수 한 그릇 먹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광길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여주도 그런 자체 자원을 관광 자원을 개발해낸다면 전철이 들어오는 게 뭐 비싼 명품 사러는 나갈 수 있어도 이게 소소한 관광객들을 많이 모을 수 프리미엄 아울렛 있는데 이런 거 다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 프리미엄 아울렛 오시는 분들이 전철 타고 오겠습니까? 이포보 강천보 여기 그리고 또 저희 또 여주보 거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마련하면은 오시지 않을까요? 너무 뜬금없나요? 자, 너무 저 얘기가 많으니까 넘어가시면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 소나기님이 마저 하나 얘기해 주시네. 빈 상가는 느는데 상가 전월세는 증가하고 있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상가 전월세 상승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회사원 김 씨는 여주 읍내에서 10평의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그녀가 지출하는 월세는 월 35만 원, 급여의 25%를 월세로 사용하고 있다. 35만 원 월세에 전기, 수도세 등 공과금까지 합하면 4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린다. 집세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주 읍내 모 상가업주는 올해 건물을 재임대했다. 2년 전 월세 25만 원에서 올해 2배가 인상된 50만 원으로 재계약을 했다. 2년 만에 100%가 인상된 셈이다. 업주는 건물주의 인상 요구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많은 돈 들여 인테리어를 한 마당에 가게를 옮길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집주인의 요구에 응했다. 그러나 읍 상가 중심지의 경우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기본이다.
보증금과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더하면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높은 상가 전월세 가격, 여주의 물가가 비싼 원인이 되고 있다. 여주의 주택 및 상가의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높다는 외침이지만 매매가 및 전월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 기초적인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뛰는 주택과 상가 건축의 전월세가 여주의 물가를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여주군이 주택 소유주와 상가주택 등 폭넓은 협의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상향제 도입은 어려움이 많다는 게 현실이다. 전월세 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가격 동향이라도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집은 요구된다. 세종신문에서 나온 글이죠. 네. 여주가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월세 이게 내려가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여주가 특별히 비싼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른 데 비해서. 요즘 월세 기사처럼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쪽에? 지금 상가는 모르겠는데 네. 주택은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세 가격 안 전세값이 올랐죠. 올랐죠. 그런데 월세 지금 전세도 잘 안 나오죠. 전세는 이제 지금은 월세 전환 전세를 내놓으면 득달같이 나가. 네. 왜냐 다들 이제 보면 전세를 안 내고 은행 이자도 낮고 막 네. 사실 돈이 안 되니까 월세로다가 가는 거예요. 문제는 월세 살 수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경제 수준들이 사실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주가 그 임금이 높은 데가 아닌데 사실은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경제 활동들을 하고 그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수준들은 사실은 어려워요. 내가 보면 방금 얘기한 분도 지금 25만 원이 그 4분의 1이면 120 뭐 35만 원. 140만 원 정도 받는 그 정도 받는데 거기에서 그 집 주택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40만 원이라고 하면 어렵죠. 이렇게 살면.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집은 어디서 그렇게 수요가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사무실 주변에 원룸이 벌써 몇 개 동이 지어졌는데 그래요. 원룸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 나가. 원룸 엄청 많아졌어요. 다 나가요? 다 나가.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사는 사람들이 이게 1인용 주택 아니에요, 원룸이. 그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생기나 인구는 늘은 거지. 그래서 이마트 가구가 물류센터 계속 대가족에서 이마트 물류센터 때문에 그 원룸 수요가 늘어난 건가. 지금 새로 짓는 건물도 보면 원룸이 굉장히 많아요. 집 짓는 것보다 원룸이 많이 져요.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외부 유입 대서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그걸 놓는 입장에서는 보통 그 6% 정도를 보거든요. 6% 7%를 보죠. 6% 7%를 보는데 이제 그 가액의 이제 6% 7%가 훨씬 일행 이자보다 좀 적어 하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이제 전세 개념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개념에서 지금 월세로 다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그 임대 방식이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원래 그러한 거 월세가 발달한 나라 쪽에서도 보면 보통 우리가 이 보증금이라고 부르는 그건 한 2개월치나 3개월치 수준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만 원이면 한 1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대한 그 보증금, 시설 보증금 형태로 하고 나머지 이제 하는데 사실 그 500만 원이 어떤 사람한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사실 없는 사람이 그 보증금 500이라는 것도 마련하기 어떤 분들은 상당히 버거운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월세 보증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월세가 적었으면 하는 게 다 바람. 왜냐면 보증금은 뭐 어차피 이자도 적은데 그냥 내 돈인데 월세는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으로라도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줄여서라도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서로의 이익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경제가 좀 어쨌든 살아나야 여주의 되는데.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월세가 높은 편이에요. 전국적으로다가 뭐 낮은 가격 뭐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듯이 건물가 대비 전세 가격이 낮다고는 나오지만 여주의 또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여주가 많이 낙후됐다고 봐야죠. 어렵다. 박 사장님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농지연부 얘기 40년 된 농지연부 폐지된다. 가까이 좀. 여주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겠네요. 농지연부. 지난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원부를 폐지하고 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어 40년 동안 이어져 온 농지원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농지원부는 개별 농가의 농지 소유와 이용 시태를 파악, 작성한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한 장부다. 쌀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때나 농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 1973년부터 작성된 농지원부는 너무 오래돼 농지 소유 이용과 관련된 사실이 부정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지원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성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가 인적사항, 농지 자경, 임차 구분, 농지 면적, 재배 품목 등 통합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화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농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과세 근거 자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돼야 해 앞으로 당분간은 농지원부가 함께 쓰일 전망이다. 예. 그 농민들은 그 아마 다 알고 계시겠죠? 뭐 농지원부 없어진다는. 예. 농업경영체 이제 그 연간 농산물 판매를 이제 일정 부분 되는 분들도 그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거든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판매를 전문하는 분들도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금 다 등록해 갖고 이제 왜냐면 그 건보나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들 등록들을 해놨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되니까 이제 그 과거 이제 문서식으로 다 돼 있던 그 부분을 좀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 기존 그 농지원부 문서로 종이 문서로 된 부분은 일정 부분 보관했으면 좋겠어요. 뭐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또 전산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험성이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저기 조 선배님 각종 안미 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이랑 보건소에서 예.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전 국민을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생애전환기라 그래서 예. 만 40세하고 이게 65세인가? 예. 되는 사람들은 건강검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생애전환기라고 얘기합니다. 40세하고 65세는 예. 몸의 신체가 이제 변화되는 생애전환기라 해서 일반 사람들이 받는 건강검진이랑 내용이 좀 달라요. 의사랑 상담하고 해서 그거에 대한 홍보입니다. 여주군 보건소는 올해 1947년생과 1973년생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정하고 건강검진 진단을 홍보하고 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1차로 각종 암 및 질환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또 검진과 검진 후 결과에 따른 상담과 생활습관 검사 등을 실시하는 2차 검진으로 나눠 진료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뭐 건강검진 이후의 절차 방법은 뭐 안내문 다 집집으로 나갔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예. 아, 너무 건전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전한 방송이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팁인데 이거 사람들이 받으라면 꼭 12월 31일 날 가요. 병원이 미어집니다.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그 몇 달 전이나 아니면 뭐 9월, 8월 이렇게 좀 병원 한가할 때 가세요. 그때 가면은 받지도 못해요. 건강검진이 그러면 1년 주기로 지금 진행되잖아요. 그럼 1년 1월 달에 가도 되는 거예요? 되긴 되는데 1월 달에 이제 잘 안 하는 게 검진 대상자를 갖다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월 중순에 돼요. 지금은 다 3월, 끝난 건가요? 예, 3월 정도부터는 하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동일한 건강검진으로 알지만 분리를 한다면 일반 건강검진이 있고 국가암 검진이 있고 요번 요 두 가지 좀 전에 얘기한 47년생 뭐 74년생은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중에 국가암 검진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5대암 뭐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5가지 암이 있는데 요게 자기가 2년에 한 번씩 그 검진 자격을 주는데 자기가 검진받을 대상이 됐을 때에 해서 암이 발견되면은 국가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 자기 치료비 300만 원 내까지 보건소에서 대줍니다. 그 혹시 그게 그 저희 집에 날라오는 무슨 뭐 인구 건강 뭐 그거인가요? 이름이 무슨 뭐 인구 건강 뭐 무슨 병원 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내년에 받으면 받을 자격은 줘요. 대신 정부에서 제때 받을 때 안 받고 뒤에 받기 때문에 아마 본인 부담금이 10% 생기고요. 그런데 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제때 받아야겠구나. 이게 받으라고 할 때 받으시면 좋습니다. 생애 전환기는 그 40세 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 40세 되는 해에만 해당이 돼요. 65세. 전 놓쳤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은 이게 도입이 된 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죠? 네. 그럼 그 나이를 넘어서 6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없어요. 왜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실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거 확대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건강검진 받아보신 분 알지만 의사를 거의 못 만나잖아요. 네. 그냥 일반 건강검진은 가서 그냥 엑스레이 찍고 뭐하고 피 뽑고 이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요거는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의사가 상담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부터 저 해서 받았는데요. 다 파악해요. 네, 그리고 막 내시경도 하고 다 합니다. 내시경 하지. 그래서 내시경도 이게 다 왜냐면 하고 피검사 다 만 하고. 40세, 65세 몸이 꺾이는 시대라는 얘기라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라서 이제 당신 이 상태로 가면 위험합니다. 해서 이게 저 방에 다닐 때 월급을 5천 원 받았거든요. 지금 애들이 한 10얼마 받는데. 그러니까 그때 5천 원 아니, 받으면 지나면 끝인 거예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 생애전환기 이거를 이게 왜냐면은 돈이 담배값 올리고 하면은 요거를 아마 더 이제 지금은 딱 평생에 2번밖에 못 받지만 이걸 더 늘릴 계획은 있는데 결론은 담배값 올려서 여기다 털어넣어. 담배값 올리는 거로 폐암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줘야지. 나라에 7조를 냅니다. 담배에서 세금 1년에. 담배하고 뭐 담배하고 올리는 거 그거 다 하지 마. 그 얘기하지 마 열받아. 올리는 거 다른 것도 뭐 몰라도.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이제 그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서 그 중간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뭐냐면 거기 복불복이야? 아니 돈이 없으니까 요즘에 예세 나면 돈 막 주는데 그러면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애 그 30만 원밖에 안 줬는데 너 현금에서 달라 그래? 이게는 불쌍한 이게 일반 자영업자인데 이거라도 건강검진을 줘야지. 그래서 좀 더 유익한 건강검진으로 바꿔야 되는데 돈이 드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포인트 지점만 찍은 거고 이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제 국가에서 잡는 거는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서 건강검진하고 군인들은 부대에서 하고 이제 40세 넘어야 이제 일반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건강검진이. 근데 이거를 토탈해서 다 국가에서 초등학교부터 해서 다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그 사람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면 그 사람의 신체 리듬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법은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비용이죠. 저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그 건강검진 있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이게 뭐 그 아프거나 이랬을 때 그 건강보험에서 이게 그 보험 지급률을 뭐 낮춘다 뭐 이런 얘기 이거 유언비어인가요? 유언비. 그거는 갑자기 여기 건강 이게 상담이 됐어. 한두 사람이 아닌 게 전부 내가 만난 사람마다 다 그래. 야, 이따 건강검진 꼭 받아야 된다고. 내가 작년에도 있잖아요. 제가 해당 사항 아닌데 내 돈 놓고 거기 뭐 일반 건강검진이야. 네, 비싼 거? 이게 아니 이게 받는 김에 돈 내고 있잖아. 내 돈 내고 그냥 한꺼번에 더 받아. 나이 먹어봐. 일부러 돈 내고라도 받아. 그러니까 나 받으라 할 때 받아. 그냥. 세 개인가 나왔는데 겁나서 못 갔어. 다시 해라 그러는데. 아, 제가 지난번에 피검사 한다고 얘기했는데 피검사 했잖아요. 그래서 뭐또 고질증 나왔나요? 약 2가지 추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운동을 하루에 막 3시간씩 해요 지금. 자 넘어갈게요. 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4대강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지역 소식 좀 진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여주 단연리 115번지 일대 농지 사면이 깎여나가는 채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굴 현상 나온 뭐 현상으로 보면 지난해 이제 장마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발생된 것 같은데요. 길이는 200여 미터, 높이 10여 미터 사면이 급속히 깎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여강길 도보 순례자나 농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농번기를 맞으면 그 농기계들이 그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잘못해서 이게 채굴 현상이 이제 그 증가돼서 무너지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사고로 나올 가능성들이 되게 많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염려되고요. 여기서 보면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제 이 세굴 현상들에 대한 그 판단들을 4대강 사업에 따른 과도한 준설로 사면이 깎아지는 세굴 현상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자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세굴 현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웃긴 게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세굴 현상이 아닌 걸로 어떻게 단정을 할 수 무조건 있는지. 4대강은 아닙니다. 무조건 4대강은 아닙니다. 그래. 예, 그러네요. 참. 추정도 할 수 있으니까. 다리가 무너져도 4대강은 아닙니다. 여주신문의 양병모 기자가 그 컴백을 했나 봐요. 이 기자님이 지역 마지막 소식 좀 해주시죠. 이게 앞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앞머리가 이게 원래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예. 여주 도자기 상품관 애물단지로 전락 예. 이게 제목인데 네, 이거는 드디어 네, 여주시민신문에 그 여주군이 그 지난 2009년 7월에 10년간 도자기 전시 판매 시설과 도자기 축제에 활용하겠다며 경기도로부터 무상 영향을 받은 건물이 그 도자기 축제 때 도자 상품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그 지난 그 2월에 여주군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다시 여주군으로 반환하는 의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군의회나 이제 의견은 필요가 없이 이제 넘겨주면 돼. 원래 경기도권에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게 이제 한 우리 쉽게 말씀드린 이제 2,200평방미터 약 660평 규모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넘겨줘도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도자기 한국 도자재단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가져올 때는 이게 상설 도자 전시를 하고 도자기 상품관으로 소매하는 상품관으로 쓰고 축제 때는 이렇게 전환해서 쓰겠다 기능 전환해서 트랜스포머?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사실 못했습니다. 2009년부터 도자기 축제 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전에 수석 전시 있었죠. 그런 일반 행사 몇 번 하고 사실 4년 가까이 계속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2009년에 이거를 경기도에다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달라라고 했을 때 양해를 해달라고 했었을 때 당시에 이제 10년 동안 그럼 너네가 10년 이상 해라 이제 경기도에서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미 여기에 상품관이 도자기 상설 상품관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그 신륵사 지구의 그 도자기하고 토산품 판매하는 그 소매상 7개 점포가 현수막 내걸고 이제 반대를 했어요. 도자기 축제 전에. 그때 이제 여기서 써준 겁니다. 각서를. 이제 확인서라는 형태로 써줬는데 그 여주 그 도자기 소매 시설은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작성을 하게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합의서를 작성을 한 이후에는 이제 이쪽에서는 합의서를 받았으니까 계속 그 어떤 그 지속적인 상품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넘겨주게 된 겁니다. 다시 이제 경기도로 넘겨주게 됐는데 단순한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받는 과정에서 그 전에 그 안에 있던 토야 도자기 체험 공방, 시설, 세미나실, 토야 다실 이런 시설들을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해서 일부는 이천에 갖다 쓰고 일부는 지금도 그쪽 행사장 뒤쪽에 보면 시커먼 천막 속에 그 가마, 도자기 가마 이런 게 보관이 돼 있어. 일부는 사용하고 이제 천막 속에다 도자기 가마 놓고 의자 잔뜩 쌓여 있는데 아닌가요? 맞죠? 그쪽 뒤쪽에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경기도로 넘어가서 이거 재단이 활용하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상관이 없겠지만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 돈이든 여주군 돈이든 예산이라는 부분이 낭비됐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거를 경기도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재산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재산을 받아왔으면 내가 이 목적대로 쓰겠다라고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10년 이상 사용하기로 했다가 4년 만에 4년도 안 돼서 반환하면 앞으로 과연 그 여주군에서 앞으로 어떤 것을 경기도에다가 어떤 재산을 활용하겠다 여주에 어떤 걸 하겠다든지 또 여주 도자기 조합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만약 경기도나 여주군에다
했을 때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도자기 채용 공방이라든지 이런 설치하는 비용 자체도 사실 다시 설치하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단도 뭐냐면 지금 도자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쇼핑몰인데 그 쇼핑몰은 지금까지는 우리 도자기 도예인들을 어떤 지원하기 위한 설비지 이게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포함해서 그 매출 수익을 보면은 수익이 남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지금 도자 명품관이 아니고 지금 회랑이 있는데 그 밑에 물의 회랑 얘기가 A동 있었죠? 얘기라는 겁니다. 물의 회랑 A동. 거기는 근데 그쪽을 운영했던 데가 언제 운영을 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던 것 있었죠. 같아요. 거기 초기에 있었나요? 아니 그 도약 축제 할 때 거기 애들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쪽에서처럼 그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상사를 못했지. 그 아니 반대해서 2009년도에 상설하겠다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못한 거지. 못한 거지. 다 털어내서 그냥 이렇게 빈 네. 창고처럼 만들어 놓고 축제 때만 사용을 하고 아니면 저기 그 추석 전시를 2번인가 했고요. 그 근데 정도. 뭐든지 할 때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갖다 놓고 반발하니까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죠. 망신당하고. 여주군에 통통 비고 노는데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사진 찍만 차려도 거기 근데 좀 아쉽기는 해요. 거기가 네. 이제 엄청 거기 실력사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이랑 연계를 해놓으면 그쪽 상권을 관광 지역 내로 해서 하나의 상권을 형성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러려면 상권이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꼭 도자기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여주군에 도움이 되는 많은 거를 판매할 수 있는데 거긴 달랑 지금 도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좀 다각도로 했어도 될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실력사 상인들하고 합의는 3월에 했어요. 3월에 했는데 경기도로부터 양해 받은 건 4월 27일 날 양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있었다면 받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 전에 이제 받기로다가 해놓고 그거를 네, 늦게 서류 작성한 거니까 그러다 담당이 보니까 바뀌었나? 아니 군수가 바뀐 건가? 사실 이게 이제 많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아니 잠깐만 그러면 혹시 그 옛날에 이기수 군수와서 이렇게 바뀌는 기간이었나요? 그 기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기수 군수 때 이기수 양해를 받은 군수가 거죠. 양해를 받고 그 다음에 형 군수가 되면서 일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그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래요. 그 당시에. 모든 걸 현군수로 몰아가려고 그 당시에도 이미 2009년도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마땅하게 활용을 못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그 도자기 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게 상당히 많이 반성해야 되는 게 어떤 형태로든 그거를 그 소매시설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서 어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하고 노력조차 제대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좀 많은 아쉬움이 있고 이게 앞으로 여주군에서 어떤 그런 그 앞으로 하는 뭐 도하고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소매 거기 상품화를 못 한다면 다른 시설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잘하면 기획이라는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관료주의 폐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성황후 그 생각 안에도 보면 이제 극장 한 200석 되는 극장을 돈을 몇백억을 들여서 만들었죠, 그걸. 그리고 뭐 하나요, 1년 내내? 안 써요. 가끔 영화 틀어줘. 영화는 얘기도 하지 저희가 마세요. 처음 만들었을 때 네. 연극 공연들 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진짜 공연장 수준이 안 되고 거기다 이 관료주의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우리나라는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주 라디오 좀 많이 들어주셔서 100등 안쪽까지 좀 팟빵에서 많이 들어주세요.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주시면 읽어드릴게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이 기자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축제가 지금 저희가 3번째 다루나요? 도자기 축제 관련돼서 굉장히 스페타클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갖다가 사실은 제가 궁금했지만 안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저희가 질문하는 입장이 돼서 좀 물어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풀어주시죠. 네. 진짜 아까 황당하더라고. 나도 어제 확인했거든. 네. 어제까지 안 한다고, 얘기 들었어. 저 어제까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어제 3시에 들었어 오후. 자, 오늘 오후 4시 13분에 네네. 또 한다고 참가비 55만 원이라고 문자 메시지 왔습니다. 도끼를 품으신 거예요? 긴급 알림. 봄도자기 축제를 도의인 자체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안 한다고 알고 있었고, 오늘 또 한다 그래서, 예. 추가 접수 21일까지 참가비 55만 원. 내려갔네. 다이나믹해지셨죠? 이거 과정을 좀 한번 쭉. 자 이제 네. 도예인들이 이제 봄의 도자기 축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갖고 그 날짜를 이제 4월 26일부터 예. 그 5월 10 눈이 침 심해져서 그렇습니다. 5월 12일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자기 조합에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총회에서 추진하기로 이제 해놓고 총회 날 이제 접수를 받은 게 63장 정도를 받았어요. 참가하겠다는 업체를. 네. 63개 정도면 상당히 많은 네. 네. 통상적으로 63개 정도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빠져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탄력을 받으니까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접수를 받은 겁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7일까지 3월 7일까지 받아보니까 접수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40여 집 정도가 많이 빠졌네요. 한 30여 집 정도가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빠진 거죠. 이게 뭐냐면 요 날짜는 뭐냐면 돈을 참가비를 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긴급하게 그 3월 7일까지 받기로 했었던 거를 3월 그 13일까지보다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해서 한 40개 업체가 됐습니다. 네. 40개 업체가 됐어요. 40개 업체가 됐는데 이제 이 40개 업체 중에서도 한 30여 개 업체는 완납을 하는 업체고 그러니까 10여 개 업체는 이제 완납을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목요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오전에 이제 긴급하게 이제 이사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걸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죠.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끝장 토론이라고 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이사회를 해요.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참가하려고 하는 업체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간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못하겠다라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이날 그 어제 오후 5시에 그 참가 신청을 했던 분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지역 도예인만을 하는 축제가 아니다 보니까 전라도 강진에서도 이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업체도 있었고 이천에서 한 10여 개 업체가 또 여주 도자기 축제에 오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천에서도 한 10여 개 업체가 이천은 이제 자기들끼리 조정을 했답니다. 품목이 겹치지 않는 업체들끼리 한 10몇 개가 가서 서로 이제 왜냐면 이천에서 왔는데 이천 업체들끼리는 품목이 겹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래서 어제 5시에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 나온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 설명회에 한 30여 분 정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뭐냐면은 강행하자시는 분과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야 그냥 뭐 이 정도 숫자면은 좀 너무 그것까지 다 합쳐도 한 40여 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한 50여 개면 좀 너무 규모가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해갖고 이제 그걸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일정 숫자냐 한 반 정도 이상 되시는 분은 그래도 하자. 좀 더 늘려서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사람들 더 모집어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또 의견을 주신 분이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그 부분의 논의를 못 하고 오늘 오전 10시 반경에 이제 몇 분이서 이제 이 오학리 모 식당에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하자. 우리끼리 가자. 자,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그 여주군하고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명칭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었었고
또 그 풍물시장이라고 불리는 그 야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아라. 여주군에서 사용 승낙을 해줄 수가 없다. 아니 주차장을 차를 대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지 거기에 어떤 이렇게 상가를 천막 같은 걸 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그 전에 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배제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뭐냐면은 그러면은 왜 하다가 그 하려고 또 조합- 배제하고 했냐? 아,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참가하겠다는 하는 업체를 주축으로 다시 하자라고 해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날짜를 일단 변경을 했어요. 날짜를 이제 그 기존의 날짜에서 4월 26일에서 이제 5월 12일에서 날짜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23일간 한다. 그리고 참가비는 부가세 포함 55만 원을 한다. 여주 도자기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그리고 도자기를 생산하는 모든 업체는 다 받겠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이제 그 참가비 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행정의 편의성, 그 다음에 세금에서 또 발행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합은 에다 요구한 건 참가비 수납하고 안내라든지 이런 행정 지원을 좀 해달라. 네. 어차피 도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큰 골격이 이제 세우고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그 회의를 하고 오후에 이제 한 3시 경서부터 이제 문자를 전체 문자를 보내서 이제 55만 원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자를 보내면서 기참가 신청을 하셨다고 또 납부를 하셨던 분들한테 또 일일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겠다라고 의견했을 때 이제 상당수가 지금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이제 추진 쪽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는 도자기 조합에서 하던 그런 추진 형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축제 내가 신청을 했던 분들끼리 말 그대로 완전 100% 자발적인 그럼 그런 오늘 형태입니다. 그 점심 모임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은 도자기 조합 임원들이 아니고 도자기 공장 만든 업주들 분들이죠. 그 도자기 축제 개인적 자격으로 간 거지. 개인적 자격으로 다 해서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럼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도자기 조합 어떤 대표성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다가 만류를 시킬 수가 있는 아니 이제 여지를 만들어준 것 이제 같은데. 만류가 안 만류가 떠나서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장소 제공이나 이런 여주 것도 시비 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요가 같은 사례가 뭐냐면 2011년도에도 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2011년도에 봄에 이제 2011년 가을에 비엔날레 할 때 봄에 이제 2011년도에 그 재단에서 하는 도자 세상이 이제 오픈했잖아요. 그때도 그 도예인들끼리 자체적으로 봄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봄 축제를 했는데 그때도 상황이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도 민간 그러니까 그 조합에서 어떤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도예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형태로다가 그럼 추진위원장이 구조를 했었죠. 누구예요? 일단은 뭐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일단 최병덕 그 명장을 여주도의 명장을 일단 그 중에서 일단 어느 만약 분을요? 이미시로다가 이제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도자기 조합은 옆으로 비켜선 거네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도자기 조합에서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을 하고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선 그렇게 했고 일단 임시위원장으로 다 선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자기 조합이 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행정 지원만 하는 거로? 예, 아니요, 그 그분들끼리만 아니야, 결정한 얘기가 거예요. 된 겁니다. 다 얘기된 거예요? 얘기가 된 거고 이미 도자기 조합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도자기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이 안 하는 네.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 도자기 이사회 조합이 열어서 참여하기 번복하기 힘들죠. 전에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게 됐는데 이미 그런 사례가 그 2011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이거죠. 지금 그럼 군하고 강경 부딪혔던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뭐 풍물시장이라 불리는 일단 야시장 부분은 대신 하지 않겠다. 다만 군에서 그만큼 그러한 부분이 사실 풍물시장을 받으려고 했던 게 이벤트 공연이나 이러한 부분에 스폰을 그쪽에서 이렇게 와서 대신 그거 연예인들을 자체가 데려와라. 관객을 갖다가 흡수하는 유인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은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군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일정 부분 좀 지원해 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들을 가지고 희망사항. 네, 희망사항이고 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2011년도에 지원했었던 1,000만 원 규모는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어제 여주 도자기조합 이사회를 하는데 담당 과장이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참
어제가 목요일인데 그 전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담당 그 관광지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은 절대 거기는 불가하다라고 이제 그러한 거를 천막을 치거나 이런 거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어제는 와가고 담당 과장은 다 그걸 들어주겠다. 도자기 그 문제가 됐던 도자기 축제라는 이름을 써도 좋다. 그 다음에 그 주차장도 물론 그 어떤 주변 상인들하고 어떤 민원 발생 소지를 일단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은 뭐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다 한 거예요, 얘기를. 근데 어제는 사실 이 축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사회였었는데 그 자리에 오셔서 또 그렇게 다 해준다 그랬는데도 결국은 그럼 도자기도 못 받은 거네. 결국 이거를 못 해주니까 아니,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원은 못 해주는데 방해는 않겠다는 것까지는 갔던 거예요. 네, 거기까지인데 이미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그 이사분들 말씀이 이미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안 되는 거 네. 인심이나 그래서 쓰자 뭐 이런 거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상품관 문제도 그렇죠. 예. 여지껏 계속 미루던 거에 경기도에서는 계속 받아말하는 미루던 걸 벼랑간 이 시기에 결정하고 여러 가지가 또 있었어요. 그 도자기 체험장 문제도 그 유상대부 벼랑간 계획이 벼랑간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그거죠. 일종의 그런 부분이 좀 너무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 일정 부분은 그 협상 방법도 조합 쪽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서로 사전에 서로 대화와 어떤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소통 부재가 낳은 이런 부분이었고 결국은 이제 이 양상은 다른 형태로다가 이제 하는 추진하는 거 어쨌든 뭐 기초가 주목이 돼요 지금. 근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도자기 축제가 성공리에 진행이 안 되면 이 책임을 어제 도자기 현업에 이번 그 봄철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강행파 그들이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이상하게 봐봐요. 그림 이상해졌어. 자 도자기 조합이 이게 뭐냐면 중심으로 되는 도자기 축제는 반대했어. 하고 이게 뭐 도자기 조합으로 쓰니 우리는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말았어. 그래갖고 여기서 아쉬움을 느낀 몇몇 사람들이 우리는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군에서 하고 싶은 그러면 대로 해. 우리가 협조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얘기는 이사회 할 때 와서 군에서 얘기를 한 거고 어제 이제 지금 어제 아직은 결론도 오후에 없는 거지. 결론은 없지만은 오전에 일이고 오후에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그 분이 이제 그때 그 담당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해도 그 정도는 해줄 거 아니냐. 그렇다라면은 말 그대로 문제의 소지가 됐었던 그 명칭 문제도 어쨌든 뭐 일단은 좀 뭐 봄 도자기 축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유지를 하고 좀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주군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추인이 아니라 아직 정식으로 통보를 안 한 된 상태는 거죠. 아니에요. 결정은 된 건 아니지. 근데 아니, 그러면 통보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만 한 거잖아요.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까지. 결정만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제 분업을 해갖고 전화를 하고 뭐 이래서 지금 그러면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쪽에서 못할 줄 알고 그 담당자는 립서비스성으로 발언할 수도 있는 이런 거겠네. 좀 더 솔직하고 좀 이렇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이 조합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 조합의 보통의 축제 전에 회비를 냅니다. 그게 이제 밀려 있는 사람들은 한 20여만 원이 넘어요. 그럼 77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77만 원, 한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부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55만 원은 조합 회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회비 안 낸 사람도 참가비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포맷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축제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여기를 집행부로 하고 행정 조직은 군으로 도자기 조합을 행정 조직으로 해서 왜냐면은 어차피 그러한 그 만약에 말 그대로 군이 약속한 대로 어떠한 그런 예산 지원을 해준다라면은 그거는 그 정상적인 그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조합을 통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가서 협업하는 걸로 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천에서는 그래서 또 이제 이쪽에서 이천을 또 담당하시는 분이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조건이 더 좋아졌으니까. 저는 이제 비조합원이니까 좀 더 내라 했었는데 그쪽에는 그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55만 원 내고 들어와라. 근데 지금 이렇게 비조합원이니까. 되면 어쨌든 조합은 조합으로서의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정치력도 잃었고 그리고 사실 이 도자기 축제가 봄철 축제가 성공할 것 같은 느낌들은 많지 않아요. 어쨌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행정단위에서 지원을 하고 이래도 사실 그렇게 성공적인 그 도자기 축제로 그 결과가 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들 하면 어떻게 보면 여주 지역 자체적으로 그냥 자중질환하면서 잘못하면 이게 훨씬 더 좀 상황들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군에서 이거 주장했던 논리예요. 그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행사가 작으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거를 모을 때 사실 그 전에 2011년도도 이런저런 업체 다 합쳐서 40개 수준이었거든요. 40개 수준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그 조합이사회가 그런 결정을 하는 부분에는 이런 그 숫자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많은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 사이에 마치 굉장히 저거 하는 것처럼 그 소문이 좀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 상황 축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조했던 거 아니냐라는 측면하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은 그 비용 자체가 행사 기간 그 부담이 됐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두 가지 또 한 가지 요인은 외적 요인은 뭐냐면은 그 만약에 여기에 참여했다가 뭐 군이나 또는 재단하고 어떤 관계에서 행여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 참석해서 느꼈었던 부분하고 또 이천 분들한테 그 이천 분한테 이제 통화를 해서 전해줄 수 있는 전원을 들어보면 가장 문제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가을 비엔날레까지 버틸 수 있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 부분에서 나머지는 뭐냐면 어쨌든 비용도 최소화하고 만약에 어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일정 숫자가 돼서 하는 때는 어쨌든 뭐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니까 그 뭐 자발적으로 뭐 이런 그 비용을 그러니까 비용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그 공감대를 가진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2011년도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이었다는 거잖아요. 2011년도에도 그랬죠. 거의 비슷했다. 비엔날레 그러면은 때 이게 지금 이제 비엔날레가 있는 시기에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이천 중심부를 가기 때문에 여주 봄축제가 항상 가을 밀리는 거잖아요. 그런 패턴이 지금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면 또 2015년에도 이런 게 예상이 되는 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예 여주군에서 그걸 예상한 상황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뭐 도지사고 뭐 다 바뀌지 않겠어요. 2015년에. 아니 바뀐다고 되는 건 근데 아니니까. 그 이거의 문제는 이런 거죠. 뭐냐면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거기 여주 도자기 조합이 정치력이 뭐냐면 크든 작든 어쨌든 뭐냐면은 여주 도의원들의 뭐냐면은 이 뭐냐면 대표 조직이에요. 뭐냐면은 그 갖고 여주 도자기 조합이 마음에 안 들면은 선거 때 더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정치력 있는 부분으로 또 이게 대표사를 바꾸는 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도의원들이요. 뭐 이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여주 도자기 조합을 발전시키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어쨌든 근데 뭐냐면은 여주 도의원들의 어떤 이런 축제성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도자기 조합을 중심으로 어쨌든 뭐냐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아예 안 한다면 모를까. 어쨌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긴 해. 그러면 여전히 뭐냐면 도자기 조합을 중심으로 뭐냐면 이걸 뭐냐면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죠.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 도자기 요번에 저희가 말을 안 뺐을 때니까 뭐냐면 치고 안 들어갈게요. 말 치고 안 들어가니까 도자기 축제 천천히 생각하셔서 요 사업이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이상한 형태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도의원들 진짜 뭐 머리도 묶고 군정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한따거리 하면서 뭐냐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뭐냐면은
도자기 조합을 뭐냐면 유명무실화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도인들 스스로 뭐냐면 우리 도자기 조합의 근데 대표성을 없애버리는 뭐 거예요. 도인들 얘기지만 어쨌든 도자기 조합도 그렇고 여주군도 그렇고 이번에 깊은 내상을 입는 거예요. 도자기 조합은 어쨌든 여주에서 대표성을 갖다가 이제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고 완전 잃어. 여주군청은 레임덕이지 레임덕. 여주군청은 축제가 성공해도 반대했던 도자기가 축제가 성공하면 벌성사 났고 실패하면은 여주군민들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죠. 예. 성공하면 도자기 조합 딱 되는 거고. 여주군청은 이래도 씁쓸하고 저래도 씁쓸한 상황이고 도자기 조합도 마찬가지죠. 조합은 뭐 도자기 조합은 이미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전부 다야. 지금 여기서 상황이니까 승자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도자기 조인들이 단결이 안 된다. 그럼 왜 단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하다가 여주군 도자합이 이렇게 대표성을 잃어버리게 됐나? 그죠? 그런 것도 뭐 극단적으로 보면 발전적인 해체를 통해서라도 모든 도인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지금 저기 민주당이 대선 지구도 자리 싸움 때문에 지리면 다 죽어나가는 것처럼 도자기 조합도 자리 싸움마다 같이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건 자리 싸움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자리 싸움은 아닌데 뭐냐 네. 어쨌든 도자기 뭐냐면 여기 축제를 통한 도인들 뭐냐면 거기 권익 향상 권익 향상을 해보자가 도자기 조합을 날려버린 꼴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렇게 날려버리면서 이 축제를 하는 방식이 과연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지금이라도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생각을 왜 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도자기 조합으로 하나가 돼서 뭉쳐가지고 해서 뭔가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도자기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성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졌다. 여주군이나 힘들었다. 그러면 각계약진하자 이렇게 해서는 도자기 조합을 빼고 옆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도자기 조합이 죽으면 자기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없으면 결국은 다 힘들어져요. 어쨌든 근데 도자기 조합이 뒷배가 될 수 있도록 도자기 조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뭐냐면 도자기 조합에서 그 이사회에서 참여하기로 했던 그 업체가 한 40여 군데라고 얘기했는데 도자기 조합을 그 벤치 놓고 사실 여기 개개인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거기 참여하고 있는 그 참가하려고 하는 참가자 수가 이사회에서 참여하는 숫자하고 비슷하다면 이 도자기 조합 자체가 인정을 못 받는 거 있는 건지 도예인들한테 사실은 이게 그걸로는 어떻게 보면 검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일단 그 도자 상품과는 뭐 어차피 그 군에서 도에서도 반납하라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군에서도 뭐 상품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는데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그 조합 집행부가 부담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압박.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총회 때는 분명히 63개 정도가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통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경험치적으로 보면 그 정도 신청을 하면요. 빠져나가는 숫자보다 들어가는 숫자가 더 많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봐도. 그러니까 60개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진을 한 겁니다. 추진을 했다가 지난주 이제 그 7일 날까지 목요일까지 수납하겠다 했는데 분위기 안 좋으니까 제도 반갑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음모론인데 내가 그거를 떨어져 나가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전무님이 전화하셨나 뭐 이 그러니까 누가 그걸 전화를 돌렸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전무님 그 의혹은 있어요. 의혹은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상식에 벗어나는 숫자니까. 그러니까 방해 세력과 음해 세력이 있었다. 뭐 그런 그 세력이 누구냐? 생각들을 하고 다리 계시는 것 건너에 같고. 있는 다리 건너에 있는 어느 그리고 이제 더욱이 돌리지 않았냐? 더욱이 그 와중에 지금 유약 실험실로 쓰고 있는 데다가 그 이제 도자 체험장이라고 분류되는 유약 실험실에 대해서 이제 2월 25일 날 여주군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도자 체험장을 이 시설 일체를 갖다 유상 대부를 하겠다 할 계획이니까 그 도자기 조합에서 받을 의향이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2,500만 원.
그런데 이제 도자기 조합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1년 유예를 해달라. 내년 3월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주고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2월 28일 날 공문을 보내요. 여주군으로. 여주군에서 다시 3월 8일 날 답이 옵니다. 조합의 그러한 그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향후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에게 유상 대부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 가지 그 시설이나 비품을 분실이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냅니다. 조작이 조합 찾겠다는 얘기구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물론 자기들은 이제 유상 대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여주군 건물이라도 쓰려고 그러면 그 수용비라 그래서 우리 사용료 유상 대부에 내는 건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그쪽에서는 그 여주군하고 그 세라믹 기술원하고 해서 유약 실험실이라는 걸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그 구조적으로나 이걸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빼고서는 이게 유상 임대가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체험 하려면 그 도자기 조합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빼고 나머지 다 한꺼번에 유상 대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서는 그 핵심적인 그 안채에서는 뭐냐면은 그 유약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자, 그러면 어차피 그 담당자 얘기도 그럽니다. 이게 12월까지는 그걸 써야 된다라면은 굳이 이 시점에 공문을 보낼 이유가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도했든 아니면 일상적인 행정이었다라면은 만약에 올해 1월 1일부터 하면은 보통 작년 9월이나 10월쯤에 공문 보내기 일반적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벼랑가 2월 달에 이거 공문 보내서 유상대부를 왜 그랬을까? 했느냐. 아니, 그러면 그냥 그분 말대로 그냥 믿고 싶어요. 그냥 예. 일상적인 그런 업무다라고. 여주군청하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이거는 또 다른 부서 업무예요. 또. 그 그러면 시설 관리. 하여간 그건 여주군청하고 그럼 군수님하고 닦아놓고 얘기해서 군수님하고 현 집행부하고 관계가 안 좋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상당히 안 좋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그 어느 한쪽에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조합에서도 이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소통에 대한 말씀드렸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너무 그런 부분이 사전에 사실 어떤 걸 할 땐 의견도 조율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일정 부분은 또 특히 도자기 축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축제와 관련한 그 기사가 먼저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근데 그거는 또 사이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여주군에서는 어쨌든 이게 저는 그걸 사이가 안 좋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사이가 안 좋다고 질문하셨는데 일처리하는 방식들이 일처리하는 방식들이 지금 뭔가 서로 서투른 거지.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게 소통의 문제가 과연 이게 이 핵심일까라는 부분들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 뭐냐면 지금 도자기 축제에서 일단 관에서는 자기네들이 의사결정을 해놓고 진행되는 거예요. 가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든 행사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주체 그 안에서 이 부분들 실제로 움직이고 수혜와 아니면 그 부분을 동원해야 될 이 대상자 주체가 사실은 그 의견들이 그 행정 단위로 반영돼야 되는 과정들이지 소통이라는 부분들이 군의 의견도 듣고 도자기 의견도 듣고 그럼 어디 여름에 해? 봄에 가을에 안 하면 여름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이건 다른 차원이지. 이건 소통의 문제를 도자기 축제에 관련해서는 뭐냐면은 어디 의견이 더 우선시돼야 되냐면은 도의원들의 의견이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행정은 그리고 그분들 지원하는 수단이지. 그래 행정은 흔히 말해서 갑이 아니야. 왜 갑의 신경을 거스리자는 게 지금 사태들에게 본말인데 버스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냐면 선거를 의식하는 거 아니었으면 그대로 밀어붙였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갑이 하는데 왜 우리 따따붙다 하냐 이런 걸로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곤란한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은 저쪽 여전히 갑에 위치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도의인들이 지금 관악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저는 뭐냐면은 지금 도자기 조합을 통해서 도자기 축제가 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은 조합을 사이드로 놓고 뭐냐면
뭐냐면 조금 신경을 좀 덜 거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도자기 축제를 한번 이게 해보자. 그래갖고 한 푼이라도 벌어보자.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이건 진짜로 근데 저도 어리석은 이제 생각이야. 저는 음모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제 음모론 저도 한번 얘기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 과연 도자기 조합에서 이게 과연 아무런 개입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몇몇 도예인들이 가서 진행하고 그 도자기 조합에 생존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라는 싶은 생각은 또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점심 때 도예인들이 결정 내렸어요. 근데 몇 시간이나 됐다고 도자기 조합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처리해 주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아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오늘만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5시부터 그 회의가 사실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걸 뭐 못한다라고 했으면 그걸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6시 넘어까지.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2011년도 방식에 대한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었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렇다 하거나 하면은 조합에서는 만약에 그래서 참여업체 수가 일정 부분 늘어나면은 조합에서 다시 해라 그러면 하겠냐 했을 때 또 그거는 뭐 그렇다면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이 모임을 하기 전에 또 도자기 조합 그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예인들이 하는 거니까 너네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거는 해주겠다. 그 조합에서 그것도 못 해주겠냐. 이런 식으로 다 된 거지. 이거는 마치 이렇게 대리 구도로다 보면 조금 좀. 그 11년도에도 네. 도자기 조합이 그럼 주체로 서지 않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자기 조합에서 진행하지 않고 그 개별적인 도예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도자기 조합이 안 한다고 했었는데 도자기 그 업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행을 했던 건가요? 그쪽에서 당시에는 도자기 아니야 조합에 추진위원을 참여하지 따로 않았나요? 뽑았죠 그때도. 아니, 그때도 근데- 따로 뽑았어요. 아니 도자기 추진회를 꾸릴 수는 추진위원은 있었겠지만 따로 도자기 뽑았고. 조합에서 일정하게 그 중심이 역할들을 되는 중심해서 거하고. 갔던 거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나중에 조합이 합류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때도 이제 올해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같은 분들이에요 지금. 내가 그럼 보면 부사장님도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아, 추진해야 됐던 분들이? 이것도 제가 볼 때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이게 11년도에 일정한 교훈들이 사실은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조합에서도 일정하게 여지를 두고 사실은 이후에 참여하고 붙을 수 있는 조건들을 사실은 두고 도자기 조합과 이게 도예인들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 좀 심사숙고하고 사려가 깊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즉흥적이야. 그냥 이거 안 되면 이렇게도 하지. 이런 행동의 변화들이 이 결정이 갖는 어떤 정치적 의미들을 제대로 못 짚고 설마 그렇게 너무 그 실무적인 정도까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렇게 가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도자기 조합은 이거 뭐야 세 됐네 이렇게 되는 건데 세가 되든 말든 뭐 신경을 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몇 사람 해갖고 축제해갖고 뭐 한 번 더 팔면 되지? 뭐 그런 거 신경 써? 못하면 뭐 많은 거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회의 과정을 사실은 금방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자꾸 되니까 이제 옆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은 뭐 어떤 얘기냐면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2011년하고 또 양상이 더 틀려요. 그만큼 어렵다. 절박하다라고 하는 부분 저만 말씀드린 어떤 그 생존권에 관련된 이런 아주 절박하다는 게 그때와 또 다른 게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장 그 분위기들이. 강도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제가 오늘도 예. 도자기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여주에서 지금 도자기 공장이 폐업해가지고 공장 나오는 게 이틀에 하나씩 나온다고. 그래서 순인데. 저보고 도자기를 한번 해보랍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도자기 공장 자체가 지금 열악한 수준들은 진짜로 열악한 지금 그 어려움을 우리나라 하시는 것 그 같아요. 전통문화상품 시장이 약 한 2천억대 규모예요. 그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자기가 직격탄을 맞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식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기업품의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면 가장 늦게 또 회복이 되는 게 이 도자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게요. 이 지금 머그컵 우리 앞에 있는 이 머그컵이요.
이게 20년 전에도 1,5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1,500원이에요. 이건 뭔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국산 만들어 갖고는 그 가격에 납품 못 합니다. 지금 그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가 우리도 이제 이 도자기 쪽에서 언저리에서 밥을 먼지 벌써 한 10여 년 넘기 때문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 예전에는 뭐냐면요 여주이천이 뭐냐면 광주는 좀 사이드고 어쨌든 도자기 거기 뭐냐 판촉물 생활자기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천도 여주가 하청 대줬었고 근데 특히 그다음에 이제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냐면 여기 뭐 수도권에서 이쪽이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은 도자기가 전국적에서 합니다. 전국적으로. 강진에서도 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거기 뭐 도자기 산지에 대해서 뭐냐면 지도를 쭉 보면요. 전국적 도자기 뭐냐면 전사지를 뭐냐면 여기 여주에 또 전사지 업체가 한 6개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전사지가 여주에서 많이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전국에서 뭐냐면 주문이 들어와요. 도자기 산지가 뭐냐면 이제 전국으로 갈려있단 말이죠. 특히나 뭐냐면은 작품 하시는 분들 더더욱 어려워진 게 작품들이 뭐냐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 뭐냐면 이게 상품을 해가지고 육성을 해갖고 지원도 해주고 쭉 이런 부분들이 타격들이 대단히 이거 뭐냐면 작품하시는 데 많이 맞은 겁니다. 어떤 그런 지자체는 부분, 축제 때 저번에 박 PD 얘기했지만은 나오면은 저 활동비 줍니다. 예. 나왔다고 수고했다고 활동비 줘요. 돈 주면서 나오라 그래. 원래 딴 데는 다 돈 줘요. 그런 점에서 뭐냐면 이렇게 이게 변화된 어떤 뭐냐 우리나라가 뭐냐면 전통 뭐냐면 이게 공예품 도자기를 비롯한 공예품들의 뭐냐면 생산과 판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뭐냐면은 이 변화된 시스템에서 새롭게 뭐냐면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여주 도예인, 여주 군 차원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진짜 것을 안타깝긴 한데. 차지로 하고. 근데 어쨌든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 이 도자기 축제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뭐냐면 좀 되게 절실하게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죠. 절실하면은 도예인들이 더 똘똘 뭉쳐갖고 굴을 들어가서 잡았다 흔들었다 이렇게 하고 더더욱 뭐냐면 도인들이 단합된 모습으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뭐냐면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뭐냐면은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저도 뭐 그 비슷해요. 절실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이제 절실함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절실하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도자기 축제를 진행을 했을 때 절실함이 해결이 되겠냐라는 거죠. 저는 이 절실함이 전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을 더 오히려 차단시키는 방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절실함하고 실제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의 지금 현실 조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발을 딱 디뎠을 때 그곳이 어딘지는 사실은 예측하고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면 이건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일단 추진위원회라고 일단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 석담 최병덕 명장이 이제 총대를 맨 거고 일단 추진위원들을 좀 또 섭외를 하는 과정이고 어떤 그분도 그거예요. 다른 분이 누가 하겠다 그러면 자기는 그거 하다. 우선 요 과정에서 근데 가장 이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그 부분이 아니라 조합 이사회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추진하는 걸 갖다가 안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단계는 사실 업무상 단계로 보면 어떤 형태냐면은 참가비 받았던 거, 참가비 받아도 다 돌려주고 이제 종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제 모이셨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 끝나면 그만인 부분이었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나왔었던 그 많은 얘기들은 뭐냐면 자, 우리가 어차피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분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 여지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초창기에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이제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끼리도 어떤 이렇게 그 업무를 분장해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아까 그 어떤 뭐 단체하고 하면 어떻겠냐 그랬지만 모든 그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좀 해보자 하는 쪽으로다가 그 점심 시간도 한 2시간 넘게 2-3시간 얘기하고 그 문자 보낸 시간이 한 3시인가 그때쯤 보냈는데 그때까지 한 30시간을 또 그분들이 진중하게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해야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드는 게 아니 그 하루 전 이사회에서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번에 봄철 도자기 축제에 참여한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도자기 조합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줬어야 되는 문제죠. 그게 결정을 했다니까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우리끼리 하자고 결정을 하고 내줬어야 갈 수 되는 거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사회에서는 일단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도자기 조합에서 안 한다 그래도 이거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도 분명히 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전 그거보다도 뭐냐면 아까 저기 뭐냐면 동료주 IC 설치 요구 묵묵부답 돼갖고 박명선 위원장이 600명 모아가지고 뭐냐면 저기 저기 뭐냐 원주 방문해갖고 뭐냐 항의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여기 박명선 의원도 있고 지금 뭐냐 이 도자기 축제가 이렇게 표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북내를 오학과 북내를 그 기반으로 하는 거기 군의원들은 여기 기울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다음 선거 때 뭐냐면 지금 안 찍어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도대체 난 답답해 죽겠어 진짜로. 예? 여기는요 정치인들이 갑이 있고 슈퍼갑이 있어요. 지역 정치에도 슈퍼갑 아시죠? 자, 그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좀 될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주 도자기가 그 다시 아마 이 보니까 그 처음부터 쭉 다시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한 편 듣고 아이 그냥 꺼버리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자기가 그 잘 요새 판매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축제를 봄에 했었는데 여주 도자기 축제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비엔날레를 하는 해기 때문에 가을로 옮겨진 거죠. 그러면 그 여주 도자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봄에도 꼭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도자기 그 조합에서 이제 사전에 조사를 했더니 이제 60여 명 정도, 그러니까 60여 이제 그 이상의 이제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도자기 조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줄 알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군청에서는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6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이제 그 참가한다는 걸 믿고서 추진했는데 막상 그 입금된 걸 보니 한 30여 개 업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30여 개 업체가 어떻게 사라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누가 전화를 일일이 했다거나 뭐 하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강하게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추측을 해보면서 그래서 그럼 도자기 조합에서 30개밖에 안 되니까 이사회에서 못하겠네 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30여 개 업체 이분들은 이거 지금 안 하면 정말 우리 문 닫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된 과정으로 오늘 추진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도자기 조합은 어쨌든 빠진 거고 지금 하시는 이제 추진을 하시는 분들만 이제 축제를 하게 되는 좀 이상한 그림은 그려졌어요. 사실 이제 바라는 거는 군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 조합이 또 튼튼하게 서서 모든 도의원들이 다 참가해서 좋은 축제로 실질적으로 돈이 돼서 이렇게 좀 이익이 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여주 라디오에서 매일매일 방송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인데 이제 지금 뭐 아까 패널들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이런 얘기였죠. 네. 한 가지 아주 궁금한 게 여주 도자기 조합, 여주에 있는 도자기 공장이 몇 개고 조합에 가입된 회원 그 공장은 몇 개나 되나요? 그게 숫자마다 틀려요. 통계마다 틀리는데 대략 퍼센테이지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 한 300여 개 정도 지금 업체고 조합은? 그중에서 조합원은 그중에서 한 50여 개 되고 맞네. 그 정도 되는데 조직률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말 그대로 이틀에 공장 하나씩 나올 정도 지금 아주 그 위기에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그 풀어가는 방법식 중에 하나가
도자기 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이건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방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일하게 생산자들이 지금 이 축제를 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외에는 판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 일상적으로. 그 전시장의 규모도 지금 이렇게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전시 판매해주는 그 업체들도 유통업체들도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제조업 위주의 어떤 그러한 부분이 이제 여주 도자기 정책에 정책에 있어서는 제조업 위주의 지원이 있어 왔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그 군이나 이런 데서 좀 발상 전환해서 오히려 이제는 어떤 유통시장을 어떤 규모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유통시장의 규모가 커져야지만 또 생산자들의 어떤 그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그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 하시는 분들도 생산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부분이 저는 그랬죠. 저 판매업체 하나가 최소한 공장 10개는 먹여 살리거든요. 잘 파는 업체가. 그러한 구조다 1+10으로 한다든지 이런 그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씩 하시고 마무리하죠 뭐. 예. 어렵습니다. 도자기 축제가 이제 뭐 어떻게 준비될지는 조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봐야 되는데 도인들이 어쨌든 뭐 좀 슬기롭게 단합된 모습으로 같이 살기 위한 어떤 이런 어떤 의지를 모으고 흥미를 모으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지금 이 상황까지 이러한 결정을 하신 분들도 내가 우리끼리 하겠다는 결정을 하신 분들도 그렇게 쉽게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즉 아주 적극적이라보다는 그만큼 본인의 절박감이 있었고 또 기왕에 하는 거 기왕에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하게 된다라면은 말 그대로 여주 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왕이면 성공하는 게 실패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네. 손남희 기님. 여주군에서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어쩜 군 자체를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그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규직이고 이게 그 일반 국민들이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걸 깨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솟고요. 지금 사회가 이념의 스펙트럼이 다 빨간색으로 이동이 돼갖고 좌빨, 우빨, 저 중빨인데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생각의 사상도 좀 넓게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넓게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주 정말 살기적인 동네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고비 조금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무시던데. 잔 거 아닙니다. 눈이 좀 피곤해서 그렇지. 네. 여주 도자기 조합은 조합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주군은 여주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바르게 좀 생각 좀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여주 도회인들의 절박성,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입방아 찌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주제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죄송하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도자기 축제 진행된 과정들이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진행을 하든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주 군에다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가 축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뭐 얘기했을 때하고 같은데 모든 행사의 주체는 어디로 세울 것인가라는 문제, 누가 주인인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주 군에서 좀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하고 좀 행동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잘해주세요. 군청은 그냥 본인이 엄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인데 그냥 밥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애기가 20살 지나면은 다 독립하고 다 독립하는 건데 그거 독립 안 시키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밥만 좀 잘 해주시고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이 기자님한테 숙제를 진짜 드려서 박명선 의원이 나오시는 걸로 예고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이제 다음 주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본인이 모니터를 한번 해보시는. 이거 들어보겠지. 예, 들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기 뭐안 되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예 다음에 북내를 기반으로 군의원 나올 야망 있는 사람 한번 누가 있어요? 불러가지고. 근데 있기는? 있겠지 없겠어요. 다 그 좋은 자리. 내가 봤을 때는 박명선 의원이 너무 강해. 아 우리가 아까 이것 좀 갖고 그 뭐냐 내가 디스 좀 해주지 뭐. 아이, 소송문제는 아니잖아요. 소송국에 한 명 아니야 한 명? 아니 중성 북내 그거잖아. 북내? 3등 하나만 들면 돼. 아 북내 한 명 아니야. 바뀌고 언제 지금? 아 바뀌었나? 이렇게 AB로 가나 선거구. 가나 선거구로 해서 몇 명이죠? 몇 명 뽑는 세 명씩 뽑기 때문에 그 3명 안에 3명씩 뽑는 거예요. 다.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과정에서 이 도인들이 그렇게 그 부당한 대우를 이 기자님 라디오에서 이제 이걸 내가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네, 내가 지금 방송 끝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야? 마무리 안 했어. 지금 마무리. 끝난 줄 알았지. 내가 그 자, 저기 잠깐만. 자, 지난번에 그 자, 여자들 잠깐만요. 소리 해갖고 지금 난 난리 났어 이 사람. 네, 잠깐만요. 네. 여자가 술 사준다 그랬잖아. 네, 다음 주는 북내 그 지난번에도 꽤 얘기했는데요. 진짜 박명선 의원 꼭 나와주시고요. 두 가지 큰 현안이 있습니다. 북내 그 북여주 IC 맞죠? 북여주 IC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동료주 IC군요. 네, 동료주 IC 문제하고 동안 좋은데 동. 그 다음에 그 발전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된 분들 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특히 박명선 의원님 그 방송이 저희가 뭐 불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꼭 나와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제발. 네, 제발 좀 나와주시면. 취해서 안 나오려나?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듣는다고 뭘 여자 그래. 아니 듣는 사람은 얘기를 하잖아.